아동복지법입니다. 여러분 제목 보고 놀라셨죠? 저도 사실은 법에 대해서 뭐 문외한인데요.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정책들을 것들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아동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법률 제 16,737호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아동권리과, 그 다음에 아동학대 대응과에서 총괄해서 이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복지법. 한번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들은 혹시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번 상당히 어렵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총칙,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 아동, 가정에서나 그 다음 그 아동이 온전한 그 가정에서 이탈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동은 기본 이념 제2조 기본 이념,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도 행복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됩니다.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인데 일반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일반 가정이 아니라면 보육원이라면 가정 위탁이라면 안정된 가정 환경. 그 안정은 신체적인 의식주와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겠습니다. 그 심리적인 것은 18세 이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부분이 연결되어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의 그 심리적인 것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정진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복지 정진. 그 복지 정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밑에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아동이 사실은 보호 종료 아동 만 18살에 종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3조 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 지원이라는 말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있는데 이 것들을 참 그 한 아이를 저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제 책에 보셨겠지만 한 아이를 정말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몇 억이 필요한데요. 이 몇 억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잘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생겨나는 이제 아동을 말하고요. 지원 대상 아동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더 보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 대상 아동과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정진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하고 시행하고요. 제4조 사망,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보면 가정에서 이탈이 되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 가정 위탁도 그렇고 그룹홈도 그렇고 아동 복지시설도 그렇고 보육원도 그렇고 유사한 환경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유사한 환경. 그 가정과 유사한 환경은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아빠가 훈육을 하고
또 사랑의 그런 헌신적인 마음도 보여주고 심리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유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논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지만 기회가 되면 논문을 보여드리겠지만 보육사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이 자립에 아이들의 자아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사회복지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만 아동 양육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상담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담을 어떠한 능력으로 하는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보육사님의 생각, 양육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겠지만 논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어떠한 보육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진로가 평생의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린이 주간 5월 5일,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본 적이 있겠지만 고아의 날 또 한번 포함되기를 한번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2에 보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운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등등 해서 입양아동,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조사 등등 입양특례법, 그 다음 아동정책 수립 등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말 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건 아동 관련 조사 통계를 더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조에 5년마다 아동의 양육, 생활, 환경, 언어,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 안전, 아동 학대 등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포한다. 5년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에 1년마다 하는 것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예. 특히 이 뒷부분에 아동 자립이 얼마나 됐는지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아동 자립에 대한 것은 여기 아동복지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호조치 제15조 보호조치 전담 공무원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한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을 위탁한다. 등 우리 보호조치는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호 대상 아동의 사후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 방지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보호 계획에 대한 수립. 여러분 아마 우리 저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아동복지법을 치면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에 있는 분들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하는 것도 법률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아동 보호에 대한 CCTV 등등,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 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밑에 보면 아동 복지 시설은 뭐가 있느냐?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 보호시설,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이 부분은 잘 모르셨을 텐데 아동 보호 치료 시설도 아동 복지 시설에 들어갑니다.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강목 시설로서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으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린 동생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흔히 말하는 교정시설은 아니고요. 보호치료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육원에 있는데 보육살의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또한 무슨 물건을 훔쳐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친구를 보호하고 치료를 위해서 도벽이 가난 거라든지 누군가를 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참으로 여기에서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라는 말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특별한 보호를 받고 또한 국가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7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즉 보육원에 보육원에 살고 난 다음에 국가와 아동복지시설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약 보육원에 자랐더라도 보호 종료가 되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어떠한 아동학대와 가출과 부모님 가출, 이혼, 사별 등등등 어떠한 이유로라도 법으로 제재해서 부모된 자들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보호 종료가 되어 아동 자립정착금을 받았는데 그 500만 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부모로서 한 번도 부모 역할을 하지 않다가 늦게 아이가 자립을 하여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부모들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동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중심으로 정말 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 법 그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더 아이들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우리 보육사님들과 여러 부모된 자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해 나가시는 모든 우리 복지 전문가 관계자분들 그분들께서 진심으로 그분들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고아 당사자가 있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더 헌신적으로 이러한 일에 어떠한 정부의 어떠한 분들의 일보다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도 더 아동 복지에 가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법들을 잘 실행해 나가주시고 좀 아동 중심으로 아동을 이해하면서 우리들을 이해하면서 이 법을 잘 실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법 가운데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저도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어려운,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이러한 법에 의해서 보육원이 운영되는 것인지도 몰랐고, 또한 아동들이 이러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전혀 저작년까지도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법을 알므로써 우리가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생겨나는, 바로 오늘도 생겨나는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자 위함이니, 이 영상을 한 번씩만 더 봐주시고 함께 아동을 위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